이화영 증인이 지난번에 나와서 이재명을 엮으려고 합니다. 쌍방울과 대북송금과 이재명을 엮으려고 합니다. 그 엮으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연어도 들어오고 술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검사의 회유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랬더니 검사들이 아니다라고 득달같이 달겨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법무부에서 조사안이 다 나왔어요. 술도 들어갔고 그리고 김성태와 방영철과 이화영을 같이 불러냈다. 그렇게 불러서 대질 조사 시켜놓고 조서는 작성하지 않았다. 이런 자료가 다 나왔어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술도 박상용 검사 허락하에 들어갔습니까? 박상용 검사가 허락했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겠으나 박상용 검사가 동석한 자리에서 술자리가 있었습니다. 박상용 검사가 동석한 자리에서 술이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같이. 그리고 이재명을 엮으려고 그들이 노력했습니까? 그건 뭐 아주 자명한 사실. 이재명을 엮으려고 노력한 겁니까? 이재명 당시 대표에 대해서 제가 진술을 하면 저는 형을 감면하거나 바로 석방해 주겠다는 조건을 끊임없이 제시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누가 위증인지는 살펴봐야 합니다. 부인을 데리고 와서 부인을 데려다 주겠다라며 회유, 협박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들에 대해서도 구속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아들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구속시키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구속하겠다고 협박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법무부 장관께 요청합니다. 박상용 검사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다른 검사도 많습니다. 지난번에 나와서 이 장소에서 저희들을 째려보는 모습에 저희들이 섬뜩했습니다. 오늘 소주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소주 얘기 다시 한번 찾아냈습니다. 소주 2023년 5월 17일 띄워주십시오. 5월 17일 1,800원 결제가 있습니다. 여기 12,100원 이마트에서 12,100원 결제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1,800원 결제가 있습니다. 이 1,800원 결제는 다음 장을 제가 넘겨보겠습니다. 당시 23년 이마트의 소주값이 1,800원입니다. 1,800원입니다. 이 1,800원 하나로 대한민국의 검사가 무슨 짓을 했는지 대통령으로 이재명을 엮고 이화영을 엮어서 쌍방울과 엮어서 그리고 대한민국 비상경 준비를 해오는 그 과정이었다. 저는 이렇게 낱낱이 폭로합니다. 이화영 증인은 그 당시에 있었던 일과 아까 하고자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위원장님, 제가 작년에 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마이크에 대고 가까이 해주십시오.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제가 증언한 증언 때문에 지금 현재 수원지검으로부터 위증 혐의로 기소가 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 위원회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이 위원회가 아직 박상용 검사 탄핵에 대해서 소기의 과정을 마치지 않은 상태인데 그래서 제 증언이 과연 사실인지 아닌지 위증인지 아닌지 여부를 이 위원회가 아직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당의 어떤 당시의 윤석열 정치검찰에서 특정 정당에 저는 고발을 사주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특정 정당이 저를 이 위원회 전체 의원님들의 결의가 아니고 특정 정당의 일부 의원들이 수원지검에 고발을 했고 그 수원지검에서는 바로 고발을 받자마자 위증 혐의로 기소를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나 혹은 저의 변호인들을 검찰이 불러서 이 관계에 대해서 조사를 하거나 일체의 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조서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했고 또 하나는 그런 과정에서 제가 변론을 받을 기회도 완전히 봉쇄되어져 있고 또 하나는 그 사실 자체에 대해서 지금 계속 다투어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소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변호사 비용도 들고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과정에서 다시 법무부 교정본부를 중심으로 한 법무부 실태조사에서는 또 제가 얘기한 것이 맞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리고 그와 관련돼 가지고 지금 법무부 장관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울 고검으로부터 저도 조사를 받고 오늘 사실 참고인으로서 조사에 응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이곳에 참석하려고 조사를 못 받은 상태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저 같은 그 시민이 이런 그 국회라는 국가기관 혹은 법무부 혹은 검찰 이런 기관에서 제가 이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증언한 증언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일체의 그 보호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무작위적으로 기소가 되어지면 그냥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고 재판을 받으면서는 어떤 뭐 법원에서도 그거에 대한 그 과정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일체 신경도 안 쓰고 그냥 기소한 내용 자체 검찰의 공소장 공소한 내용만 가지고 다시 재판을 하려고 하는 이런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에서 제가 그때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발언한 것이 위증에 해당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지금 검찰이 국회의 권능을 침해해가지고 국회가 아직까지 이 상황을 조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 증인으로 나온 증언자의 진술을 기소해갖고 재판을 받게 하는 이 과정에 대해서 위원회가 부디 의견을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몇 가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박상용 증인이 나와서 설주환 변호사와 또 한 분의 새로 선임 설주환 변호사는 사퇴를 하고 또 그 과정 중에 새로운 변호사가 선임되면서 진술의 변경 이화영 지금 증인이 그 수사 과정에서 진술의 변경과 연관이 있다는 식의 그 지금 아까 증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설주환 변호사는 제가 원래 선임한 변호사가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계기에 의해 가지고 제 사건을 돕겠다고 검찰, 그러니까 제 원래 변호사는 아까 주진우 의원하고 말씀하실 때 좀 상황이 다르던데 원래 원부법인 해광의 서민석 변호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검찰 조사에서는 이분이 오시지 않아 가지고 제가 좀 검찰 조사에 동석할 그런 그 변호사님이 필요하다라고 저희 집사람한테 얘기를 했고 그 과정에서 설주환 변호사가 저를 돕겠다고 왔는데 이 설주환 변호사가 저를 돕는 게 아니라 검찰을 돕는 행태를 계속 보여가지고 저하고 계속 논쟁을 하고 설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설주환 변호사는 그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검찰에 협조해서 빨리 이 위기를 뭐 저를 위해서 그렇게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검찰에 협조해서 이 위기를 빨리 빠져나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그래서 나경원 의원 조용히 하세요. 그래서 가만히 안 있으면 설주환 퇴장하시든지 변호사에게 알아서 제가 좀 항의를 하니까 저에게 변호사 선임계를 사입하겠다는 얘기도 하지 않고 갑자기 사라져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굳이 표현을 하자면 저와의 계약 관계가 있었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돼가지고 나를 돕지 않고 검찰을 도왔다라는 구체적인 사정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검찰의 조사를 받으러 가면 설주환 변호사가 먼저 와 있어가지고 검찰 측하고 얘기를 하고 나와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어느 날은 A4 용지에 제가 진술할 내용을 정리해 갖고 왔는데 그것이 딱 검찰이 바라는 바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A4 용지를 예. 받았습니까? 제가 읽고 돌려줬습니다. 이거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돌려줘가지고 그걸 확보하지는 못했는데 그런 조항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때가 이미 제가 기소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수원지검에서 저를 계속 검찰청은 거의 매일 불러가지고 주말도 끼고 매일 불러가지고 저에게 법정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이 진술을 해달라고 계속 요청을 했고 회유를 했었습니다. 설주환 변호사가 입회한 가운데 조서가 작성된 적이 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그게 인용은 안 되는데 송민경 검사하고 했을 때 한두 번 있었을 것 같고
박상용 검사하고도 한 번 정도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렇게 기억을 하신다는 그렇습니다. 거죠.